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낸 박찬대 의원이 어제 여수를 찾아 당원들을 만났습니다. 박 의원은 민생 안정을 이뤄내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전남 동부 지역 당원들 앞에 선 박찬대 의원은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성과를 언급하며 행사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다만 아직 여러 현안이 산적돼 있고 현실은 녹록지 않다며 이재명 정부를 성공시키고 이를 기반으로 정권 재창출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능한 개혁을 함과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국민 통합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꼽히는 박 의원은 지난해 5월부터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대선 기간에는 당대표 직무대행과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추진력과 실행력, 포용력을 강점으로 내세운 박 의원은 국민 주권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임자라며 당원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자기 정치하지 않고 팀워크를 중시하며 구성원 모두의 장점을 살려서 함께 성과를 내고 이번 행사에는 수많은 당원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박찬대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고 박 의원은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과 함께 새로운 확장을 이루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중도의 가치, 보수의 가치까지 그 영역을 확장해야 진짜 국민 주권 정부 그리고 국민 통합 정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편 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후보자 합동연설회는 오는 19일부터 진행되며 호남권 연설회는 오는 26일 광주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제7회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여수가 선정됐습니다. 전남도는 행정안전부가 섬을 보유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숙박, 관광 인프라와 국제 행사 개최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 섬의 날 행사 개최지로 여수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7회 섬의 날 행사는 내년 8월 6일부터 나흘 동안 여수 세계박람회장 일원에서 열리며 정부 기념식과 해양 레포츠 체험, 지자체 홍보 전시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4일 국회를 통과한 새 정부 첫 추경 예산에 여수산단 지원 사업비 68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여수을 조계원 의원에 따르면 여수 국가산단 입주기업의 투자 계획을 반영해 공업용수 공급 사업을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2억 원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또 산업위기 선제 대응 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기업 지원 7억 5천만 원과 맞춤형 인력 양성 5억 원, 이자 보전 3억 8천만 원 등 16억 3천만 원의 사업비가 반영됐습니다. 고흥에는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제자리 걸음인 사업들이 있습니다. 우주랜드와 동강 특화농공단지 이야기인데요. 민간 사업자 모집도 힘들고 사업 시행자를 정해도 자금난 때문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나로 우주센터가 있는 고흥군 복내면 예내리 일대입니다. 이 부근 15만 제곱미터 부지에 복합 휴양 문화공간인 우주랜드 조성이 다시 추진됩니다. 사업이 맨 처음 추진된 건 2014년, 이후 기공식까지 열렸지만 고흥군과 민간업체 간의 법적 분쟁 등으로 지연됐습니다. 최근 법원에서 소송 기각 판결이 나오면서 다시 추진될 수 있게 됐지만 민간 사업자 모집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2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사업 의향서를 낸 곳이 없습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동강특화 농공단지 부지입니다. 지난 1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보조금 부당 지급 등으로 사업이 멈춘 이후 6년 만인 2023년 어렵게 재개됐는데 이번엔 시행사 자금난으로 답보 상태에 놓인 겁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했던 주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진행이 돼서 먹고 이제 중단되어 있으니까 적고 있으니까 뭐 좀 아쉽지만 어떻게. 지자체도 사업자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 대기업을 하나 발굴했어요. 근데 또 그 대기업이
공정거래법이니 뭐 이걸 위반해 가지고 또 스톱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제2의 또 지금 기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은 우주랜드의 경우 3차 공모를 계획 중이고 농공단지는 시행사에 정상화 계획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건설 경기 악화와 여러 변수 속에 원활한 사업 추진까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MBC 뉴스 김담입니다. 광주 SRF 시설 운영 비용을 놓고 갈등을 벌이고 있는 광주시와 포스코 ENC의 중재 심리가 오늘 열립니다. 결과에 따라 광주시가 수천억 원을 물어줄 수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생활 폐기물을 고체 연료로 바꿔주는 광주 SRF 제조시설입니다. 포스코 ENC가 위탁 운영하며 광주시가 매년 수십억 원을 주고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ENC 등 SRF 사업 시행자는 운영 적자 등을 이유로 최근 광주시에 운영 비용을 올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요구 금액이 78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1년 만에 3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광주시는 갑자기 금액이 올라간 만큼 단심제인 중재가 아닌 법정 소송을 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한 번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중재 대신 3심까지인 법정 소송을 통해 다양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포스코 ENC 측은 거부했습니다. 결국 중재 심리에 나서게 된 광주시는 일단은 협약서를 근거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포스코 ENC 측에서 요구한 금액이 협약서상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근거가 없는 금액을 청구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주시의회도 입장문을 내고 포스코 ENC가 기업 윤리와 상도덕을 저버렸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회사의 운영 손실을 시민 혈세로 보상받으려는 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된 공공사업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득과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광주시가 애초에 3심제인 소송 대신 단심제인 중재를 선택한 만큼 중재에서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오늘 심리를 열고 양측 입장을 듣습니다. 언제 결론이 날지 심리를 얼마나 해야 될지는 예측되지 않고 있어 상당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한편 포스코 ENC 측은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밝힐 입장이 없다는 답변을 전해왔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광양 지역 기업 10곳 가운데 3곳이 3분기 기업 경기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광양상공회의소는 지역 기업 80여 곳을 대상으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2분기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한 업체가 전체의 30%를 차지했고 2분기와 비슷할 것으로 전망한 업체는 57.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상인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만 주력 산업이 위축돼 기업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과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신파극이 유행하던 1920년 서구 근대극을 주체구로 받아들인 한국 근대극의 창시자 김우진은 윤심덕과의 비극적인 사랑 이야기로도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광복 80주년을 맞는 올해 일제강점기 목포에서 활동하며 발표했던 김우진의 친필 희곡 원고들이 국가 등록 문화재로 지정됩니다. 서희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억지로 나무란다고 어디 듣나요. 그저 돈 없는 놈은 자식도 낳지 말아야 옳지. 옆에서 가르치는 이 없이 아이를 어떻게 키워요. 누가 가르치지 말라고 했나? 자네 말대로 돈을 벌어야지. 우리나라 근대 희곡의 선구자이자 사회 찬미로도 친숙한 극작가 김우진의 친필 원고들입니다. 수차례 펜으로 쓰고 지운 흔적 속엔 천재라는 타이틀 뒤 숨겨진 깊은 고뇌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직접 펴낸 동인지, 5월에를 새겨 넣어 만든 원고지도 평범하지 않던 그의 삶을 엿보게 합니다. 1897년에 목포가 개항하던 해거든요.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이 봉건 사회에서 근대 사회로 이행하는 어떤 접점에서 아주 그것을 온몸으로 겪었던. 최근 국가유산청은 목포문학관에 있는 김우진 희곡 친필 원고 4편을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 예고했습니다.
저희가 2년 전부터 준비해서 저희가 작년에 연구 용역을 하고 올해 상반기에 현지 실사 과정들을 거쳐서 세기를 넘어 그 가치를 인정받게 된 작품은 일제강점기 쓰여진 대표작 4편으로 친필 희곡이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존하는 1920년대 근대문학기 친필 희곡 가운데 시기가 가장 빠르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김우진의 원고들. 무엇보다 일제감정기 식민지 현실을 냉철히 바라보고자 한 시대 정신이 반영됐다는 점에서 역사적, 학술적 의의를 인정받았습니다. 실제로 당시 유행한 일본 신파극들은 자본주의적 욕망을 강조하며 우리 국민들에게 식민지 현실과 타협할 것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김우진은 이에 선을 긋고 목포에 사는 조선 하층 여성의 고단한 삶을 생생하게 파헤치거나 전통과 근대의 가치 혼란에 주목하며 근대극의 새 시대를 탄생시켰습니다. 나라도 잃고 가족도 잃고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면서 하와이로 또 만주로 이렇게 흩어져 갔던 이 사람들의 어떤 마음자리를 다독여주고 목포문학관은 한 달간의 등록 예고 기간이 끝난 뒤 최종 등록 여부가 결정되면 특별전을 통해 해당 원고들을 일반 대중에게 공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전남 연기 캠프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광양에 있는 서울대 남부학술림 추산시험장에서 진행됩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는 연기 캠프에는 최수종 씨를 비롯한 배우와 연출가, 제작자 등이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연기와 연극, 뮤지컬, 영상 제작에 대한 전문 지식을 전달하고 진로 탐색과 체험 기회를 제공합니다. 모집 인원은 50명이며 신청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전남영상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남도영화제 준비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영화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보고회를 열고 영화제 운영 계획과 홍보 전략, 관람객 안전 대책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남도영화제는 오는 10월 23일부터 닷새 동안 광양시민광장과 도림미술관, CGV 광양 등에서 진행되며 세계 20개 나라에서 제작한 영화 65편이 상영될 예정입니다.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고령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전라남도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전남도는 경로당 운영 종료 시각을 오후 6시에서 밤 9시까지로 3시간 연장하고 경로당 9천여 곳에 냉방비 1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재난도우미를 투입해 고령자들에게 온열 질환 예방 수칙을 안내하는 등 폭염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할 방침입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리그 1위를 달리고 있는 인천을 꺾고 승점 3점을 추가했습니다. 지난 5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2 19라운드 경기에서 전남은 전반에 인천과 한 골씩 주고받으며 팽팽한 경기를 이어가다 후반 41분 정지용이 추가골을 성공시켜 2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